안녕하십니까. 정확한 분석으로 시대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정전협정 체결일인 지난 27일 날 2018년 미북 비핵화 협상 이후에 처음으로 직접 북한을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위적 핵 억제력을 거론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날 열린 제6차 전국 노병대회에서 온갖 압박과 도전들을 강인하게 이겨내며 우리는 핵 보유국으로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면서 세상이 무시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전략적 지위에 올라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북한을 이 핵 보유국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2016년 5월 달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화 보고 이후에 4년 만입니다. 김정은이 이어서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좌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란 말은 없을 것이며 국가의 안정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다 이렇게 말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김정은이 핵 보유국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미북 비핵화 협상을 시작한 지 처음으로 핵 보유국이다 이 말을 천명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은 이미 핵을 완성해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우해달라 이런 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라고 그러죠. 이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인정하는 핵무기 보유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같은 6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1974년과 1998년 각각 핵실험까지 했고요. 이스라엘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핵 보유국으로서 사실상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2006년 4월 11일 스스로 핵클럽 국가로 선언을 했고요. 북한도 2006년 10월 9일 날 핵무기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 국제사회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핵 보유국이라고 천명한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핵 포기를 요구하고 있고 또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철저하게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선 전국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북한 김정은이 다시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천명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던져줍니다. 우선 북한은 비핵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북한더러 비핵화하라고 요구하지도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비핵화를 전제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후 두 번째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과 만약 협상을 한다 그러면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군축 차원에서 테이블에 앉겠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북한 스스로 핵 보유국으로 선언했다는 것은 비핵화할 의사가 전혀 없으니까 미국과의 향후 협상 주제 자체를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 차원에서나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미국에 통보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은 이미 2018년 8월 28일자 노동신문 논평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을 결심하면서 이런 결단이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북한은 이때 이미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는 기본 전제하에 앞으로 미국과 진행할 비핵화 대화를 북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 또는 미북 간 동시 핵 군축으로 끌고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었던 것이죠. 그러나 북한의 이런 전술은 전형적인 빨치산 전략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 냉전 시절에 소련과 중국, 북한이 보여줬던 이 공산주의자들의 고전적인 술수를 차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1979년 6월 달에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하고 소련의 브레즈네프 공산당 서기장하고 협상이 있었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전략무기 제한협정, 솔드2라고 그러는데요. 이 전략무기 제한협정 체결 당시에 미국은 소련의 기반과 허세, 겁주기 전술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두고 미국에서는 평화의 길을 열었다고 자부심에 가득 찼지만 소련 권력층에서는 기만 전술의 개가라 그러면서 키득거렸다는 거 이미 이거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소련의 공산주의적 기만술에 속아가지고 핵무기를 적재한 전략폭격기, ICBM, SLBM을 더욱 줄이는 솔트2, 그러니까 SALT, 솔트2 협정 체결로 이어졌습니다만은 소련의 진짜 협상 목적은 핵무기를 줄이는 게 아니었고요. 기술에서 앞선 미국의 탄도탄 요격 미사일, 이걸 ABM이라고 그러는데 이 ABM의 무력화가 주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소련은 다량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이걸 중간에 요격해가지고 무력화할 수 있는 ABM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소련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련은 철저한 기만술로 자신들이 전혀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ABM이 있는 척 미국을 속였고요. 결국 미국과 동시에 ABM 기지도 줄이고 수량도 제한하는 협정에 미국이 체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완전히 미국을 속인 겁니다. 결국 소련은 있지도 않은 ABM을 폐기한 척 했고요. 미국은 도저히 소련이 넘을 수 없는 기술을 스스로 폐기해버리는 우를 범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은 어떤 방법으로든 미국의 대북한 군사적 압박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냉전 당시에 소련이 했던 방식 그대로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지도 않은 미국 공격용 ICBM 그리고 SLBM들을 위협용으로 미국의 카드로 흔들면서 이들을 몇 개 줄이는, 그러니까 군축의 대가로 우선 북한을 위협하는 미국의 전력을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고 더불어서 대북 제재도 해제시켜 보려고 하는 빨치산 전략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ICBM이나 SLBM이 예를 들면 두세 개밖에 없는데 이걸 20, 30개 있다. 그래가지고 10개 줄일게. 뭐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북한의 그런 계략은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2년 전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었죠.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있었죠. 미국은 당연히 그게 북한 비핵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는 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은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의 비핵화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지역, 어디가 해당되느냐? 미국령 괌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에는 일본에 있는 미군의 철수, 그리고 괌에 있는 북한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까지 모두 철수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김정은식 빨치산 군축 협상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 SLBM 그리고 ICBM 이번에 2개, 대통령 선거 전에 2개씩 미국이 줄 테니까 대북 제재 해제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배경에서 김정은이 북한은 이미 상당 수준의 핵무기를 가진 핵 보유국이고 핵으로만 안보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핵 군축 차원에서 논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김정은의 큰 착각이 있습니다. 미국은 결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생각은 그야말로 엄청난 착각인데요. 물론 김정은이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된 데는 남쪽의 주요 인사들이 그렇게 착각하도록 부추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부터 집권 세력 핵심 인사들이 그야말로 낭만적인 북핵론을 제기한 바가 있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같은 이는 지난 2017년 9월 27일 한 토론에서 인도 파키스탄처럼 북한의 핵 보유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뭐라 그랬느냐, 감동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이 깨진다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과거 핵변론자들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할 능력도 의사도 전혀 없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이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남쪽은 절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변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집권 세력 핵심 인사들의 주장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폐기까지 주장들 하니까 북한도 이런 남쪽 핵심 인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는
단지 미국만의 뜻이 아니고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 찬성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것이고요. 그래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가지겠다고 주장을 해도 전 세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해 주지 않을 것이라 하는 의미죠. 그 말은 한국의 좌파 인사들이 북핵 용인을 해주고 싶어도 유엔을 비롯한 회원국들마저 반대하는 상황이니까 결코 들어줄 수가 없는 불가능한 과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민주당의 바이든으로 바뀐다 그러면 김정은의 생각도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더더욱 착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이라서 김정은이 미국의 대통령 얼굴에도 보면서 속여보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릴 수도 있겠죠. 근데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실무선 협상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아예 정상회담도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 간에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건 결국 북한을 향한 제재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핵 포기를 하지 않고도 북한 경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의 촌미 관심사는 다른 게 아니고요. 북한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김정은은 북한 경제에 대해서 말하고 특히 평양 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경제의 숨통은 이미 조일 만큼 조여졌죠. 그래도 중국과 러시아라는 생명줄이 있어서 유지될 수 있었고요. 그래도 나름 북한의 우호국들하고 인력 장사를 해가지고 달러벌이를 해왔었죠. 그런데 올해 초 갑자기 닥친 코로나19는 그나마 인공호흡기 같은 그 숨줄마저 조여버렸습니다. 지금 얼마나 북한 경제가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는 김정은의 지난 20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던 기사,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당의 이미지에 흙탕질이 될 수 있다라고 준절히 비판하셨다. 이 내용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김정은이 19일 날 이른바 1호 사업이죠.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불만에 가득 찬 표정으로 격노하면서 책임자까지 전면 교체했습니다. 이 평양종합병원 건설은 무려 20층에 달하는 고층 건물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일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던 3월 17일 김정은의 지시로 착공됐습니다. 인민의 삶을 하염없이 책임지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이미지, 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3월 17일 직접 첫 삽을 뜨고 발파 단추를 누르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다가오는 노동당 창당 기념일 10월 10일까지 완공할 것을 지시하면서 내각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최대한 앞당겨 공급하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이건 김정은의 애민, 그러니까 인민사랑을 상징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수행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완공 목표일인 10월 10일을 3달여 앞둔 지금 이 시점에 평양종합병원 공사는 지금 사진에 나온 바대로 지지부진합니다. 건설 자재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병원에 넣어야 될 의료기구들 역시 태부적 상태입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이 주민들로부터 자재료 이런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기도 했습니다만은 중앙에서의 기본적인 예산 지원 부족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김정은이 평양종합병원 책임자부터 전면 교체하고 내각의 총동원령을 내리게 되니까 우선 북한의 해외 조직들한테 병원 건설을 위한 자금 송금을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각 나라들의 세포같이 퍼져 있는 해외 조직원들, 정북주의자들이죠. 또 공관한테 긴급히 평양으로의 송금을 지시한 겁니다. 북한 소식통의 전원이 그렇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남쪽의 북한 우호 세력한테도 인도적 차원에서의 북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 평양종합병원 건설 지원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북한하고 접촉하려고 전면적인 인적 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을 그렇게 급하게 밀어붙였던 겁니다. 이인영 장관도 후보자 시절이었던 지난 19일 날 북한에 관심이 높은 이 평양종합병원 같은 병원 시설, 의료 인력 개선, 또 개성이나 비무장지대 DMZ의 남북 생명보고단지 구축 같은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미 북한 측하고 이런 교감이 오갔음을 암시한 겁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같은 사람은 남북협력기금 1조 2천억 원을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지원하자,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차 추경 당시에 쓰지도 않은 남북협력기금을 삭감하자고 야당이 주장을 하니까 민주당이 그토록 반대했던 거죠. 그러나 문제는 병원이 제 기능을 하려면 CT라든지 MRI 같은 첨단 기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다 대북 제재 대상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입니다. 이게 진퇴양난이죠. 이런 김정은의 착각에 문재인 정부도 함께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안보진영은 제2의 햇볕론자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북 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과 온기를 만들어 보려고 할 겁니다. 그 첫 단추가 평양종합병원 건설 지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엄청난 착각은 그렇게 북한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면, 따뜻한 바람을 쐬어주면 평화가 저절로 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남쪽 정부가 북쪽에 그야말로 선의를 가지고 지원해 주면 줄수록 북갑 남을, 그러니까 북한이 갑이고 남한은 을이 되는 공식만 강화될 뿐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은 북한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완전히 코가 뚫려가지고요, 북한이 하자는 대로 다 퍼주면서도 수시로 삶은 소대가리다, 돌 붙여도 웃길 추태를 부린다, 뭐 이런 조롱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만 이야기하죠. 6.25 전쟁 당시에 중국과 북한과의 정전협상을 이끌었던 미국 해군의 터너 조이 제독이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 이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알아듣는 논리는 오로지 힘뿐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지 말고 모든 사안에서 똑같은 양보를 요구하라. 서두르지 말라. 정치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협상에 들어가라. 적이 원한다고 협상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1956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지금도 그 말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의 전술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숱하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